이 동쪽으로 이 동쪽 라인을 보시면 이 전체 지역이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구역 지정이 됐거나 이주가 끝났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철도 지하화가 되는 이 동부권 라인, 그리고 철도 지하와 맞물려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동부간선도로와 탄천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인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급지 변화가 상당히 높게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핵심은 어딜까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에 이 찌는 듯한 더위, 폭염 속에서 어떻게 건강들 하고 계시죠? 뭐니 해도 머니보다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진짜 날이 너무 덥고 폭염이고 진짜 숨이 막힐 정도의 습도가 높은 날은요, 가능한 외출 자제하시고 집에서 좀 편하게 쉬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급지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지역들이잖아요. 사실상 이 최근에 이 대출 규제만 보더라도 중하급지의 아파트는 최근에 사실상 1, 2년 동안, 2, 3년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고가가 터지면서 이제 다급해진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 정책을 편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상급지 이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상급지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중상급지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그래도 한 20억대 이상 나가는 지역들을 중상급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상급지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중하급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 지역의 신분 상승으로 인해서 중상급지까지 가치가 올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액 투자로 지금은 아주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상급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소액 투자로 그래도 적어도 20억대 이상의 내 집 마련을 가질 수 있는 전략까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요.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직접 진행을 할 때도 있고 진행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주는 둘 다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싶거나 저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요. 정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는 아마 내 집 마련 전략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유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공부는 못해도 집 하나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을 성공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내가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정도로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은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뜨거운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고,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또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수익을 나기를 원해서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소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근로소득은 언젠가는 멈춰지는 겁니다. 그냥 엔딩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언제?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면,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날부로 소득은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2의
황현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조인간처럼 만들면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금융 쪽이든 부동산 쪽이든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라는 걸 결국에는 뭐죠? 아주 높은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수익률 10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20%면 만족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모든 걸 원하는 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지 아파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높은 수익을 내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급지가 변화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3급지에서 2급지로 바뀐다든가 2급지에서 1급지로 바뀌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급지 변화가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뭐 자양동 같은 데라든가 노량진 같은 지역들이겠죠. 노량진 같은 지역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노후주택가고 고시촌이 득실을 거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던 그 동네 아파트, 기존 아파트 시세는 한 7, 8억 정도 했었고, 빌라는 한 1, 2억 정도 했었던 동네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용산이라는 굵직한 개발 호재와 노들섬이라는 개발 호재, 그리고 여의도라는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용산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주거타운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라는 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주택가들이 지금 아파트로 적어도 한 10,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썩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빌라 가격이 지금 투자금 기준으로 거의 한 20억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다면 내가 입주권을 20억 주고 산다면 사실상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세가 돼버린 거죠. 뭐 자양동 같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자양동 같은 지역들도 성수동을 끼고 있고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저 그냥 평지인 건 좋은데 그냥 별 희소성이 없는 그리고 뭐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저층 주거지였는데 갑자기 한강변에 대한 테마가 불면서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급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지금 자양동 같은 데도 2, 3억 정도 하는 빌라들이 지금 15억, 16억까지 육박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신속통합으로 50층까지 건축 허가가 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는 더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급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현뉴타운, 뭐 공덕동 로타리 주변에 있는 아현뉴타운도 마찬가지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과거에 뭐 분양가 3억, 4억 했을 때도 미분양이 났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었죠. 야, 아현동에 누가 아파트를 분양받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도 미국으로 따지면 할렘과 같은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산동네에다가 정말 노후주택가에다가 그리고 뭐 지금이야 마포, 지금이야 공덕, 아현, 대흥, 신촌 이 지역, 홍대 지역이 주목을 받는 것이지 15년 전만 해도 사실상 쳐다도 안 봤던 동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자체적인 개발로 인해서 급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지역으로 뭐 성동구 같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먼저 투자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선점 투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선점 투자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못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좋아질 걸로 예상은 하지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용산이죠. 용산이라는 지역, 뭐 이태원이라든가 한남동 이런 지역. 한남동이 뭐 말이 한남동인 거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남뉴타운이라는 동네는요. 과거에는요. 그냥 다 통 묶어서 해방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들, 저 지역이 언젠가는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계속 지켜보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제 첫 번째 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변화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먼저 선점 투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들, 뭐 노량진이든 자양동이든 용산이든 뭐 마포든 성동구든 간에 이런 지역들, 우리가 성수동 같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변화되는 곳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미래 성장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지역들입니다. 미래 성장 거점 지역. 교통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으로 플러스 고밀도 개발되는 지역들이겠죠. 역세권으로 고밀도 개발되는 지역들.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삼성동, GBC라든가 서울역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서계 청파동 같은 지역들, 뭐 후암동 일부 지역들,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그리고 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분양까지 마쳤죠.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들. 이제 교통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고급 주택가들이 들어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 성장 거점 지역입니다. 이 거점 지역이라는 걸 말 그대로요,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들어오는 지역을 우리가 거점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망이 함께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덕역 로타리처럼 이런 지역들이 이제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고급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죠. 이제 미래 성장 거점 지역이면서 미래 성장 거점 지역이야. 일자리도 들어오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도 신규로 공급되는데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뭐 10억대 초반이라면 그 지역이 상급지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고급 주거타운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주거타운이 돼야지 됩니다. 이제 한강변도 마찬가지죠. 한강변도 한남뉴타운처럼 저밀도로 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성수동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밀도와 고밀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 틀리겠지만 이게 한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한강을 좀 더 멀리 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서 서쪽으로 한강을 바라보는데 용산까지 보이는 한강뷰가 있을 거고요. 마포까지 보이는 한강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파주까지 보이는 또 한강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뷰의 시선이 파노라마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파노라마 광경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특징들, 이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거점 지역이어야지 되고, 이 거점 지역이라는 건 단순하게 주거 지역만 들어오면 안 된다. 일자리와 업무타운 그리고 교통망이 함께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플랫폼 시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급 주거 지역인데 가급적이면 좀 초고층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앞으로 인기가 많고 이런 지역들이 상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재건축, 특히 한강변 재건축은 고고익선이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갖춘 거. 첫 번째는 뭐죠? 거점 지역이면서 두 번째 고급 주거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청량리 역세권 지역입니다. 아이고 또 청량리, 아유 지겹다 지겨워, 청량리 이제 얘기만 들어도 지겨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청량리를 투자하신 분이라면 사실상 더 이상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량리 쪽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청량리에 대한 안 좋은 시각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들, 노량진이라든가 자양동, 그리고 마포라든가 성동구 이상 아니면 그 정도 급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 역세권입니다. 거점 지역이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가 들어올 거고요. 초고층 아파트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서도 아직 소액 투자로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저는 이 청량리 역세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청량리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조목조목 구석구석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청량리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의 특징. 일단 동북권의 최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단 쭉 읽어드리고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권의 최대 거점 지역으로 지금 청량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급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급 재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량진 같은 경우는 뉴타운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요? 뭐 자양동 앞서 이야기한 이런 데는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청량리는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재개발 방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뉴타운 방식, 모아타운 신속통합,
그리고 공공재개발 등등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등등 다양한 정비 사업이 무려 30곳 넘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개발 진행되는 현장들이 다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지역들이 다 초고밀도 개발합니다. 높은 용적률을 갖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려 L65가 보통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애들이 보통 50층, 60층씩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이슈 없이 내가 아파트를 조금은 더 남들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형적인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뭐냐면 평지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평지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청량리, 그러니까 우리 자양동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도는 노량진이 빠르지만 자양동에 더 높은 점수를 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노량진은 약간 군웅지고 자양동은 평지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평지가 좋다, 군웅지가 좋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결국에는 평지가 있는 곳의 선호도가, 주거 선호도가 훨씬 더 높고, 평지가 있어야지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고도 제한이라는 걸 안 받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지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고급 주거 지역으로 현재 성장 중이다. 이 5가지 이 특징을 가지고 오늘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부권 최대 이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미래 교통 유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대비한 교통망들이 청량리에 총망라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GTX죠. 다 아시겠지만 GTX가 A, B, C 노선, 이제 A 노선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A, B, C 노선에서 가장 핵심 지역, 우리가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역세권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삼성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삼각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다. 그러니까 청량리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광역 중심지로 지정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삼성역과 청량리는 광역 중심지죠. 그리고 서울역은 3핵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중심지고. 그러니까 이 광역 중심지에 포함되어 있고 GTX 노선이 2개씩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 무려 14개의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지역들이죠. GTX 2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만들어진다. 무려 14개의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 청량리와 서울역, 삼성역 이 세 군데는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관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 트라이앵글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히 앞으로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량리와 서울역과 삼성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역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상급지가 됐거나 상급지로 발돋움하는 지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철도지하화입니다. 철도지하화. 서울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철도 지하화는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계속 강한 의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진행되는 것은 철도 지하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의 그냥 핵심 라인은 이제 크게 두 개 라인인데요. 이제 동북권 라인과 서북권 라인이 있습니다. 이 동북권 라인에서는요, 이 창동이 있고, 청량리, 왕십리서부터, 그러니까 1호선 철도가 지나가는 거죠. 응봉과 옥수와 이제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역과 노량진과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철도 지하화로 인해서 지상철도가 공원화되고 나머지 역사들은 고밀도 개발하는 것이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서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색에서 출발해서 제가 강조했었던, 최근 한두 달 동안 강조했었던 신촌을 거쳐서 또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서북권의 철도 지하화 메인 라인인 거죠. 이 두 군데 지역, 수색부터 시작해서 서울역부터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창동부터 청량리, 왕십리, 서울역,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이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철도 지하화 사업과 더불어서 되는 게 뭐냐면 정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상계동 재건축과 창동 재건축을 끼고 있고요. 아래쪽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장인 뉴타운 개발을 하고,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있고, 청량리 개발을 하고 있고, 왕십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성수동 재개발과 자양동 앞서 얘기했던 재개발, 압구정동과 잠실 재건축,
대치동과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이 동쪽 라인을 보시면 이 전체 지역이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구역 지정이 됐거나 이주가 끝났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철도 지하화가 되는 이 동부권 라인, 그리고 철도 지하화 맞물려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동부간선도로와 탄천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인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급지 변화가 상당히 높게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핵심은 어딜까요? 그렇죠. 청량리가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거점 지역이라고 부른다. 또한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상 이게 이제 미래교통수단인 거잖아요. 야, 미래교통수단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신데 알아두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래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GTX라는 고속철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UAM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원으로에다가 UAM 연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빨라요.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아마 5년, 10년 안에 로버트가 상용화될 거고요. 10년 안에는 UAM이 상용화될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하늘에서 내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양극화가 돼 있죠.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하늘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땅에서 다니고, 누구는 지하에서 다니고, 이것도 역시 양극화에 의한 신분 차이에 의한 교통수단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UAM이라는 건 미래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요, 이 GTX와 UAM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역형과 지역형과 근린형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당연히 이 광역형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거점 지역이 되겠죠. 어떤 지역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는데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해서 입체 교통도시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교통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각 트라이앵글, 역세권 삼각 트라이앵글이 들어가 있다. 청량리와 서울역과 삼성역이 광역 복합 환승센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광역 복합 환승센터는 10년 전에 나왔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랑 전혀 다른 차원의 광역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UAM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청량리와 서울역, 삼성역 당연히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동 지역과 망우 지역과 수서, 복정, 양재, 사당, 여의도, DMC, 김포공항 등이 거점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다? 거점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거점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청량리라든가 서울역, 삼성역 너무 괜찮은 지역이죠. 이곳 세 곳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자본으로 들어갈 만한 지역들, 창동이라든가 상봉, 망우, 수서, 복정, 양재, 사당, 여의도, DMC, 김포공항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지 된다. 물론 이 안에서 물류와 교통이 복합되는 거점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별성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 전략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2024년 7월 1일 날 물론 이것 때문에 청량리가 또 신분 상승을 한 단계 하는 계기가 됩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죠. 제2의 용산처럼 될 곳. 그러니까 제2의 용산처럼 될 것이라는 건 뭐냐면 고밀도 개발을 하고 주거 업무 복합단지로 만들 곳을 국토부에서 16곳을 선정하던데 생소한 이름의 지구를 하나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16곳을 선정합니다. 그중에 이 청량리역 일대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게 이제 이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와 밀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용도, 밀도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그러니까 용도 제한이 없으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규제 프리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하게 무엇이든지 다 해라. 높이 제한 안 하겠다. 용도 제한 안 하겠다. 밀도 제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는 술집을 만들 수 없고 오락실을 만들 수 없고 뭐 카지노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특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카지노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서 이야기한 그런 규제들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만든 겁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국토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청량리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청량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2024년 7월 1일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량리 지역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타크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량리에는 무려 30곳 정도의 재개 정비사업장이 있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청량리역을 기준으로요. 이제 이 청량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북쪽 고대와 안암동 쪽에 인접해 있는 북쪽에 있는 북청량리 쪽이 있고요. 1번 구역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한번 1번 구역이 북청량리 쪽이 있고 가운데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하면 중앙센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번 블럭이라고 할게요. 이 블럭을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리고 이 역세권 개발 사업장 하단 쪽이 뭐냐면 3번 블럭. 이 3번 블럭은 뉴타운 사업장입니다. 뉴타운 사업장. 그래서 청량리를 크게 한 3개 블럭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사업장이 있고 북쪽에는 일반 정비사업 사업장이 있고요. 정비사업 사업장. 아래쪽에 뉴타운 개발 사업장이 있다. 크게 3개로 나눠서 볼 텐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이 각 구역들의 특징이라든가 진행 상황이라든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목조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북청량리 지역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북청량리 지역은요. 청량리역 앞에 있는 이 미주 아파트를 뺀 나머지는 다 뭐냐면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단독다각으로 부셔서 재개발을 하는 현장들이고요. 지금 이 북청량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속도들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청량리 6구역이 있고 제기 6구역과 청량리 8구역과 제기 4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센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 매매가는 한 10억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매매가는. 지금 투자금은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10억 정도의 전세를 낀 갭 투자 금액은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되고요. 이 안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데도 있고 이주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내 돈 10억이 온전히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량리 이제 6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량리 6구역은요. 시공사가 GS 종합건설로 정해져 있고 조합원 수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일반 분양 세대 수가 1493세대입니다. 1493세대. 그런데 조합원 수가 699명이니까 사업성이 엄청나죠. 자, 청량리 정비 사업의 특징, 청량리 재개발의 특징은 어떤 구역을 가던 간에 사업성이 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다. 조합원 분량만큼의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1대1 정도의 일반 분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청량리 6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준비 중이다. 그 다음 청량리 이제 7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하이 루체라고 아파트를 짓고 있죠. 761세대고요. 아마 내년 정도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8구역 가보겠습니다. 8구역 같은 경우는요. 전체 610세대가 들어갑니다. 61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숫자가 288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88명의 일반 610세대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뺀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합원 물량만큼의 1대1 정도의 일반 분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좀 자유롭다. 이 청량리 8구역은 롯데건설에서 진행 중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도 이 지역도 속도가 빠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 4구역입니다. 청량리 8구역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제기 4구역. 여기는 거의 한 1000세대 들어갑니다.
한 9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숫자가 288명밖에 안 된다. 상당히 조합원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성이 상당히 훌륭하고 현대 힐스테이트죠. 현대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여기는 이주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관처 이주니까 사업 속도들은 상당히 빠르고 안전빵으로 내가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청량리 북쪽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기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좀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은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한 3호 정도 됩니다. 여기는 423세대가 들어가는데요. 조합원 숫자가 193명 정도 되니까 뭐 그냥 쏘쏘한 정도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재개발 비례율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현재 이주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SK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다?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일반 분양 숫자가 높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요. 또 하나 다 1군 건설사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고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적어도 플러스 한 5억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투자를 한다면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주비 이슈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청량리 지역은 이주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는데 물론 이제 관리 처분이 이전에 떨어진 데는 이주비 이슈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경우는 이주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청량리 6구역이라든가 8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이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6억 이주비 한도 제한. 그런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주비가 감정평가의 한 5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의 감정가가 10억 넘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주비가 6억 이상 나오는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주비에 대한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로 영향권이 없다.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주비에 대한 영향권이 있겠죠. 근데 감정가액이 10억 미만으로 나오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은 사실상 이주비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뭐가 어떤 싸움이다? 비례율과 사업성 싸움이다. 사업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이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내가 번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놔야 되는 초과이익 환수. 어떻게 보면 이게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초과이익 환수가 없잖아요. 초과이익 환수가 전혀 없고 안전진단이 필요 없고 일주일 전인가요? 또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3종 세트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재개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청량리 8구역, 이제 롯데캐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 제기 4구역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4개 단지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역세권 주변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한 20억 정도 하고요. 역세권에서 벗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입주 한 10년 차 이상 되는 지역들이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저층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청량리 8구역이나 6구역이나 제기 6구역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또 고밀도로 개발하고 세대수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입주 이후에 적어도 10억대 후반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요 라인이 이제 전농답십리 뉴타운 라인입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라인. 이 뉴타운 안에는 이제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죠. 뭐 전농답십리 뉴타운 3대장이죠. 레미안 크레시티가 있고 미드카운티가 있고 위브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 이제 전농 8구역입니다. 이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전농 10구역이 있죠. 전농 10구역이 있는데 이 전농 10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진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신속통합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지도에선 빠져 있지만 답십리 모아타운이 있고요. 또 이 레미안 위브 오른쪽 지역에도 답십리 모아타운을 또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들의 보편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최근에 오성우 서울시장 이후에 구역 지정된 곳들이 뭐냐면 지역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통 그 구역 안에 구역이 10개가 있으면 모아타운이 한 8군데가 되고 신속통합이 한 2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위쪽은 일반적인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도 보면 모아타운은 청량리 전체에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2곳, 모아타운 2곳이 있는 거고요. 한 구역에, 한 지역에 신속통합을 2개씩 지정해준 예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통합 간대매공원과 용도 3구역이 지금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아타운이 이제 2군데, 앞서 얘기한 답심리 쪽에 지금 한 군데 지정하려고 부동산을 걷는 데가 있고, 이 아래쪽은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8구역과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갑니다. 이 중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결국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8구역입니다. 8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뉴타운 단지 안에 있고요. 뭐 위쪽에 학교도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다. 물론 여기도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억 이상 갖고 가셔야지 됩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5억 이상이니까. 플러스 5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매매가도 역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됐는데 이 8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시세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5억 이상 갖고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이 8구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지어집니다. 1750세대가 들어가요. 이제 상당히 괜찮죠. 조합원이 한 700명 정도. 여기도 이제 롯데캐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롯데캐슬로. 조합원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이 동네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롯데가. 청량리가 롯데의 텃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8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700명에 건립세도 1750세대 일반 임대 아파트를 뺀다고 하더라도요, 조합원과 물량이 1대1 정도로 1대1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지역이 이제 가운데 센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센터 부분. 이 지역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역세권 개발 사업장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센터 부분만 일단 따로 띄어놔봤는데, 이 지역을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역세권 지역은 뭐다? 이 지역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밀도 용도에 대한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청량리 역 주변은 현재 공간혁신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청량리 역세권 하면 일단 대표 주자가 뭐냐면 스카이 L65지입니다. 65층까지 아파트를 지었고, 일단은 이 지역에 청량리와 제기동 쪽, 용두동 쪽에 이미 아파트 4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L65가 들어가 있고, 힐스테이트 43층, 해리턴 스페이스 40층, 한양수자인 59층 해갖고 현재 4개의 단지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49층과 용두 1구역 61층이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 홈플러스 자리가 있어요. 여기 동대문구청 바로 왼쪽에 홈플러스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홈플러스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최고급 49층에 육박하는 아파트와 전시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속통합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농 1구역과 2구역과 14-1, 2, 3구역과 용두동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입주가 끝난 이 L65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입주가 끝난 이 L65라든가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해링턴 플레이스라든가 힐스테이트. 자, 힐스테이트가요 45층인가 그런데 상당히 낮아 보이죠. 45층짜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청량리 재래시장 쪽이고요. 이 L65 뒤쪽에 보이는 이 뒤쪽 주택가,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이제 용두동 역세권 개발 사업장 지역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지역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도 원체 고밀도로 개발했다고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고 수익이 높고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이슈가 상당히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개발된 이 역세권 사업장들 안에 있는 이 4개 단지는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65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이 L65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8억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청량리에 나와 있는, 지금 청량리에서 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곳들이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한 9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9억 초반 정도의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 한양 수자인도 조합원 분양가는 8억, 해링턴 플레이스가 나중에 지었었습니다. 고조합원 분양가는 9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매매가는 L65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가 20억인데요. 뭐 저층은 한 10억 후반에도 나오고 있고 중간층이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0층이면 L65에서는 저층이다. 중간층이 아니다. 40층 이상이 돼야지 중간층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로얄층 같은 경우는 현재 25억까지 지금 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량리가 예전의 청량리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대수는요. 1452세대가 지어졌는데 조합원 수는 162명이니까 사업 비율이 1대 10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보다 일반 분양이 한 10배가 많은 거다. 용적률 몇 프로다? 1000% 받았다.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제 내용이 틀려집니다. 한양 수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 수자인도 1152세대짜리인데요. 여기가 뭐 일반 임대아파트 빼고 일반 분양이 거의 1120세대인데 여기가 조합원 수가 32명입니다. 1100세대 짓는데 1152세대 짓는데 조합원이 32명이다. 역시 용적률 1000%를 받아서 가능하게 된 내용이고요.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작죠. 세대수 220세대인데요. 220세대라고 우리가 작다고 욕하면 안 돼. 왜냐면 얘도 어쨌거나 아파트는 시세는 거의 지금 20억 육박하기 때문에 220세대인데 이게 큰 단지들과 어울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한 단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0세대인데 조합원 수가 17명밖에 없으니까 사업성은 정말 엄청나게 초대박인 거죠. 조합원 수 17명이 220세대입니다. 여기도 용적률은 1000%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L65 수자인 이런 친구들이 용적률 1000%에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10배 이상 나오는 결과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 지역들도 사실상 역세권 개발로 진행하는 지역들은 후끈후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지역들을 보면요.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이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됐고, 전농 12구역도 30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마 조합설립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두동이죠. 1-6구역도 이번에 이제 통합심의가 떨어져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홈플러스 49층으로 진행되는 4곳까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하철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입니다. 49층으로 진행되는. 자, 보시는 것처럼요, 49층짜리 3개 동이 올라가고, 총 세대수는 1117세대, 여기도 대단지죠. 이름을 보면 전농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진행되는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름이 복잡합니다. 이따 보여드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 안에는 다양한 테마의 역세권 개발 사업 종류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역세권 하면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요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총망라해서 진행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청량리 역세권 주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용두 1-6구역입니다. 용두 1-6구역은 또 이름이 바뀌어요.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여기도 뭐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종이다. 6-1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통합심의가 떨어졌죠. 지금 얘네가 지금 어디냐면 얘네가 L65입니다. L65고 얘가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고 얘가 한양 수자인이죠. 한양 수자인. 얘가 한양 수자인이고 이 친구가 이제 힐스테이트랑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L65가 있고 수자인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고 바로 옆에 61층짜리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1000세대, 아파트만 958세대니까 두 동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천루가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청량리역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동간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와 다르게 이 동간거리 상당히 멀찍멀찍해 동간거리를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요. 50층에서 70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수십 개 동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고층의 마천루가 고고 익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형성되고 있다. 지금 여기는 6-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통합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만 195세대, 오피스텔 181세대. 이게 다 조합원 물량이잖아요. 그런데 조합원 수는 139명밖에 안 되니까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지금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현재는 노후 빌라촌입니다. 노후 빌라촌을 지금 이렇게 짓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지역에 선점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량리에 안 좋은 인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익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용산에 투자를 했는데 3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살 건지, 아니면 앞서 얘기한 청량리에 투자했는데 5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살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최근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앞으로 몇십 년간 유지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속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점해 놓는다면 그것만큼 가장 글쎄 인생 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대문구청 옆에 이제 홈플러스 부지입니다. 이 홈플러스 부지는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이 여기를 공연장을 품은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합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 사업이요. 여러분들이 좀 낯이 익은 동대문구 최초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용두 역세권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든다고 해갖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공연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500석 규모의 관람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까지 함께 들어가는 지역이 이 용두동 홈플러스 자리이다. 자, 그럼 저희가 L65 힐스테이트 헤링턴 플레이스 수자인 용두 1-6구역 홈플러스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요런 데까지 지금 다 봤잖아요. 이제 안 본 데는 어디냐면 이 전농 14-1구역과 14-2구역과 14-3구역과 이 역세권 개발 추진 중.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은 용두동 라인이고 이 위쪽 지역은 전농동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두동 라인에 있는 지금 아직 용두동 라인에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 한 군데 역세권으로, 그리고 전농동 라인에 있는 14-1, 2, 3 이 세 군데 지역을 볼 텐데요. 이 세 군데 지역은 현재 동의서를 다 거뒀거나, 그러니까 용두동, 이 전농동 같은 경우는요, 이 전농 14-1구역과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구역이 좀 작아요. 구역이 작으니까 장점은 뭐냐면 동의서를 빨리 걷겠죠. 동의서를 걷어서 이미 구청에 접수해서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더 이상 이제 신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이 역세권 안에는요, 지금 현재가 다 권리 산정 기준이 잡혀 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현재 건축행위 제한적으로 전체 지역이 묶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분 쪼개기가 늘어날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이 14-1, 2,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9일 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14-1, 2, 3구역, 14-1구역과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 1, 2, 3구역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 연락 공고가 얼마 전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한 달 남짓한 지역에. 한번 읽어보면요. 동대문구 전농동 588-49번지 일대와 전농동 213번지 일대, 전농동 127-61번지 일대에 대해서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행위 제한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농 14-1구역과 전농 14-2구역과 14-3구역 뭐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구역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 한 3억대 정도로 초기 재개발이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현재 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용두동 역세권 개발 구역입니다.
이 용두동 역세권 개발구역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주상복합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주상복합단지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이름이 독특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용적률 700% 정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49층까지 건축 허가를 받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도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동의서가 거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는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속통합 구역 동의서가 이미 아마 작년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발 사업 방식, 이게 아까 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사업성이 그러니까 신속통합으로 갈 때는 용적률이 한 300%밖에 못 받는데,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가면 용적률을 700% 받아버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제 신속통합을 반대하는 동의서를 다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용적률 700%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면 2025년 6월 12일 날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났죠. 용두동 아까 그 블럭이 39번지 일대거든요. 이 39번지 일대에 대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향후 원활한 뭐라고 써있냐면 정비사업 추진.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 18조에 따라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현재 신속통합으로 지정된 곳이고, 여기가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아까 16-1구역이죠. 그러니까 65층짜리 올라가는. 여기가 49층까지 이번에 올라가는 이제 건축행위 제한지구로 된 데고, 여기가 이제 30층, 여기가 49층,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데죠. 그리고 여기가 용두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대문 구청이잖아요. 동대문 구청이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주변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졌거나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용두동 안에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한 3,0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한 3,00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 조합원 수는 한 7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런 지역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소액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정릉역 14-1구역, 2구역, 3구역 정도. 그리고 용두 역세권 개발 사업장.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뭐 용두 1-6구역은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는 한 기본적으로 플러스 5억 이상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도 1-6구역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관리처분위가 떨어진 지역은 기본적으로 10한 2, 3억 이상 갖고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투자가. 더 중요한 거는 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 자체가 아예 없다. 물론 전농동 14구역과 용두동 역세권 지금 추진하는 지역들도 물건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런 지역들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지역에다 관심이 있는데 혼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저희 부동산 경제학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은 썸네일들이 나가고 있죠. 이게 보시면 저희가 청량리에 관련된 올린 영상들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소액 투자, 청량리 알려지지 않은 6가지 비밀, 1억으로 60층짜리 아파트 밟는 법, 뭐 동부권 시대가 온다 해갖고 청량리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제학 채널을 이제 만든 지가 한 5년인가 4년인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청량리 관련된 영상을 한 25개, 한 3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전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예전에는 5천만 원 투자도 있었고 3천만 원 투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투자금이 1억대로 올라가고 2억대로 올라가고 3억대로 올라갑니다. 4년, 5년 전에 저희가 여기 한 5, 6천이면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 지역들은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또 돼버렸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량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근데 예전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먼저 선점했겠죠.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2, 3억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시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 용적률이 700%에서 1000% 이상 나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담금 이슈 없이 여러분들이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한 번쯤 내가 계약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올렸네요. 청량리 관련 영상들을. 이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 계시겠죠. 야, 1억대 투자처. 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 소액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서울시 주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급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와 업무와 교통, 물류 중심지로 변화 중이다. 말 그대로 플랫폼 시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무와 주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과 물류, 교통도 어떤 거? 미래교통인 UAM 복합환승센터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한 속도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뭐 모아타운도 있고 신속통합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정비 사업의 재개발 방식까지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청량리 역세권 투자의 또 장점이고요. 이 전체 지역에 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나중에 약 15,000세대의 신도시급 도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북권 안에서 최고의 고급 주거타운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 높고요. 아파트 시세는 한 25억대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역세권 개발 특히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할 경우 용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이다. 왜냐면 이 지역들이 전체가 50층 이상의 마천루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비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은 비례율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요즘 대출 이슈도 상당히 많고요. 규제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대출 필요 없죠. 한 2억 초반 정도로 25억 정도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초고층으로 50층 이상 서울의 시티뷰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정말 기가 막힌 진짜 도심의 모습. 우리 영화에서 보면 60층 아파트, 50층 아파트에서 보면 시티뷰, 한강뷰도 멋있지만 시티뷰도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그런 조망권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이 청량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량리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량리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진행하는 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또 제가 좀 더 딥한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힘드신 분은요,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또 제가 1대1로 맞춤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예정이니까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고. 자, 저는 오늘 이상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역시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